자, 보통 우리가 사이드미러 PPF를 시공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PPF 본딩이 터지는 현상, 스탑라인과 지짐 현상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는 재단을 하고 보니까 끝선이, 마감선이 하얗게 선이 생기는 그 현상을 겪게 되십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W223 S클래스 모델이고요. 모든 사이드 미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쉬운 사이드 미러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살짝 마우스를 X를 누르시거나 뒤로 가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이드 미러는 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본드 지짐이나 스탑 라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선에서 재단을 하고 나면 꼭 흰선이 생겨요. 그 흰선을 없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세척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척은 당연히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세척이 된 사이드 미러에 솔루션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재단된 필름의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하세요. 가끔 타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타이트하게 사용하시면 당겼을 때 그 텐션에 적용받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넉넉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이드 미러를 작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를 몸으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하자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틀렸네 저쨌네 뭐 그런 말은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손가락 지열로 고정을 하고 여기 R값에 따라서 한번 고정을 합니다. 너무 많이 당기실 필요 없어요. 이 면적만 깔끔하게 탈 수 있을 정도로만 잡아주신 다음에, 자, 이 구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텐션의 방향을 이쪽으로 잠깐 주는데, 자, 여기 위아래 주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텐션의 방향만 주시라는 겁니다. 정말 살짝만 당기셔도 돼요. 정말 살짝만 당기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필름을 돌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산이 살짝 생겼죠? 자, 들면서 솔루션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여기 생겼던 산을 이쪽 방향으로 텐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많이 당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필름을 당기려고 하니까 이 구간에 데미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항상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표면을 만들었다 싶으면, 자, 이 구간에서 내가 여기를 놓고 이 손가락을 놓으면서 여기를 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텐션이 풀리면서 잡혀지겠죠. 자꾸 이 끝쪽을 당기려고 하니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주름을 다시 이쪽을 살짝 풀어주면서 솔루션을 뿌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R값에 맞게 살짝만 당겨주세요. 정말 살짝만 당겨주셔도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잡혔으면, 자, 그 후에, 자, 우리 여기 이 주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름이, 여기 이제 주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 방향대로 당기느냐? 그게 아니라 이 방향에서 살짝 이렇게 틀어줄 겁니다. 텐션은 그대로 살짝 유지하되 방향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면서 말랐을 수도 있는 솔루션을 채워준 다음에 힘이 방향 유지를 하면서 방향만 살짝 이렇게 틀어주시고 내리시면, 당겨지는 힘은 그대로지만 그대로의 힘에서 살짝 이쪽으로만 틀어주시면 여기 주름이 펴지면서 많은 텐션을 주지 않아도 표면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행위가 보통 여기서부터 스키징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맨 마지막 구간의 표면부터 스키징을 꼼꼼하게 한번 해서 나가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터지는 구간이
본드 터진 구간이 가장 심한 곳이 이 구간, 그 다음 이 구간이거든요. 이게 건조해서 그런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솔루션 양이 없고 본드가 붙어 있어서 밀려버리다 보니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솔루션을 이쪽으로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터지려고 하는 그런 부위에다가 솔루션을 딱 줄 수 있게 되면 터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거의 안 터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짧게, 너무 길게 치지 마시고 스퀴징은 짧고 간결하게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배수율이 좋습니다. 배수율은 안에 있는 솔루션이 빠지는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주름이 이렇게 졌지만 사실 뭐 상관은 없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주름조차도 싫다, 더 먹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 더 살짝 알값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다시 떼어볼게요. 그리고 보통 모든 PPF는 붙였다가 떼서 다시 사용하시면 접착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필름을 버리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동일하게 이렇게 텐션 잡아주시고, 동일하게 살짝만 텐션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필름을 돌립니다. 여기 이제 주름을 잡기 위해서 돌리고 손으로 밀어주면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알값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정을 해주시고, 위에 생긴 주름은 당기는 힘이 동일한 상태에서 우리가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시면 이 구간과 이 구간 줄어들려고 하는 텐션의 방향들을 다 이 방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거일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크게 당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스퀴징은 반대로 가주시면 붙으려고 하는, 지금 여기도 지금 붙으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살짝 터지려고 하거든요. 솔루션을 이렇게 탁탁 쳐주세요. 그러면 터지지 않고 깔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이유는 일단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터지려고 하는 거고, 애매하게 붙었다 보니까 터지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붙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애매하게 붙었다 보니까 짬짬짬짬 하고 막 터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아까 여기 주름이 많았죠? 이 알값 조정만 상세하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많이 당기실 필요 없어요. 많이 당기실 필요 없고 이 힘을 풀어주면서 잡아주면서 가주시면은 훨씬 필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드 리피터가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필름이 붙지 않고 붕 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눌러서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붕 떠 있는 이 면적 구간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안에 솔루션을 세척을 이 상태에서, 지금 떼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을 해주시고, 힘을 풀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구간에서의 자글거림 현상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통 터지려고 하는 구간들이 볼록한 알값에서 터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시작 구간에서 많이 터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잘 터지는 구간이 윗구간. 본드 터짐 없이 비춰지는 조명을 보시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옇게 터지는 구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구간도 한번 비춰볼까요? 선 없이 터진 현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돌려서 스트레스를 덜 주게 되시면 필름 터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게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잘 붙여놓고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재단을 해요. 보통 우리가 출고 때문에 재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단을 해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방법을 활용하면은 재단 후에도 되게 깔끔한 단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재단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필름들은 접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보통 한 3시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3시간 기다려서 사이드 미러를 재단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도 적어도 1시간 정도 후에 재단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난 좀 바로 출고해야 되는데, 바로 잘라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런 방법을 권장을 해드려요. 일단 보통 사이드 미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고객분께 잘 양해를 구하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셔야겠지만, 보통 사이드 미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보호를 같이 하시거든요. 뭐 헤드라이트, 도어컵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순서를 이 사이드 미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엣지 컷, 주유구, 트렁크 리드 이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재단을 하시면 딱 적당하게 타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재단을 해보시면 정말 깔끔한 상태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필름이 애매한 텐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부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딱 해버리게 되면 일단 끝자락이 줄어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흰색 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체킹을 하시고 완벽하게 내가 붙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1시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생활보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이드 미러를 먼저 붙이고 맨 마지막에 재단을 해요. 그리고 부분 판 시공이나 전체 시공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날에 재단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엄청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 5시 38분이네요. 이따가 만나보실게요. 자, 지금 시간이 6시 56분, 약간 살짝 오버했습니다. 1시간에서 조금 더 오버했는데, 제가 지금 커팅을 할 거예요. 뭐 그 전에 뭐 필름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대로 1시간 뒤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커팅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그냥 커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꼭 커팅선을 마스킹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한 커팅선은 상품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별거 아닌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스킹을 가지고 커팅을 하다 보면 선의 정확성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꼭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 커팅하는 연습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하셔야 돼요. 칼의 무게만으로, 오로지 칼의 무게만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커팅하는 상태는 한번 우리도 같이 보자고요. 자, 조금 아직 덜 붙었네요. 자, 지금 흰선이 없어요. 자, 근데 보통 흰선은 히팅건으로 열을 주면 바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이 상태에서 열을 주세요. 자, 온도는 몇 도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온도를 굳이 말씀을 드리려면, 초반에는 한 360도에서 380도 정도를 저희가 줍니다. 저는 380도를 줬어요. 그리고 반드시 열 처리를 주실 때 장갑을 끼고 열 처리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열을 주다 보면 수축이 너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선이 하얗게 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깔끔하게 지죠? 초반에는 이렇게 저열로 갖다가 열 처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제 옆구리를 진행을 합니다. 옆구리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흰선이 웬만하면 생기지 않게 바로 잡아주시고, 이런 구간들은 마스킹을 하고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끝에는 라운드로 만들어주시면 세차할 때 걸리적거림이 없겠죠.
자,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빨리 오면서 코팅이 되더라 하더라도 크게 실선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장갑을 끼시고 열 처리를 줄게요. 반드시 초반에 초보자분들은 고온으로 열 주지 마시고요. 저온에서 열을 주시기 바랄게요. 너무 초반에 고온으로 열을 주시게 되시면 초보자분들은 태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열 처리를 주실 때 열을 주면서 가장자리 라인을 이렇게 장갑으로 비벼주세요. 그러면은 실선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끝선 같은 경우에 자글거림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잘 터지는 구간도 깨끗하게, 이게 지금 손기름인데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 흰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작업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밑에 댓글에다가 저희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드 미러 시공편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사이드 미러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